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전설야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전설야화,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한마을에 은채라는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은채의 어머니는 출산 후 곧바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직 포도대장이었던 은채의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하나뿐인 딸을 키웠습니다. 거친 세상에 홀로 살아가야 할 딸이 걱정되었지만 줄 것은 무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은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혹독한 무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은채를 깨워 산속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은채는 나무를 베고 무거운 돌을 들며 강을 건너는 등 강인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스승이었지만 은채는 이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은채는 또래 남자아이들보다 끈기가 있어서 혹독한 훈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은채의 아름다움과 끈기는 많은 남자아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은채와 함께 훈련을 받는 남자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쟁자로만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의 굳센 의지와 빼어난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은채가 힘든 훈련을 마치고 땀을 흘리며 숨을 고를 때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빛나는 피부에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면서도 강할 수 있을까? 남자 훈련생들은 속으로 생각하며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에 더욱 끌렸습니다. 훈련장에서 은채의 유연한 몸놀림과 탄탄한 몸매는 남자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나무를 타고 오를 때 매끄러운 동작에 반해 바라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은채는 가끔씩 훈련 도중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자신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남자아이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고의로 더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의 눈길을 끌고자 했습니다. 은채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은채가 성인이 되는 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는 이제 어느 남자보다도 강해졌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세다고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굳세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은채는 부친의 죽음 앞에서는 무너졌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며 올바르게 살기 위해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홀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막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살았던 집을 고쳐서 만든 주막은 은채의 아름다움과 밝은 미소, 뛰어난 요리 솜씨 덕분에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주막에 손님이 많아질수록 은채를 노리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니는 은채의 뒤태를 구경하며 남자들이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어우, 저거 저 튼실한 절구통이 보게. 한번 절구질해봤으면 좋겠구만. 저리 탄탄해 보이는 여자가 어디 흔한가. 힘도 세고 얼굴도 곱고 딱 내 취향이야. 다른 남자들은 술 기운에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날은 한 무리의 사내가 술에 취해 서로 웃음소리와 함께 저질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여자가 칼을 휘두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 하지만 그 강인함이 또 매력이야. 저 여자를 정복해보고 싶어. 또 다른 사내는 한번 그 팔을 붙잡아 보고 싶군. 얼마나 단단한지 느껴보고 싶어. 라며 희희낙낙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결코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허락 없이 손목을 잡으려는 자들은 돌덩이 같은 주먹에 맞아 나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취객이 은채의 허리를 감싸려고 다가오자 은채는 재빠르게 몸을 비틀어 그의 손을 낚아채고는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은채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 장면을 보며 더 이상 함부로 덤비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상인은 은채에게 다가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은채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상인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은채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땅에 눕혔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여인이 우습게 보였나 보군요. 은채는 차갑게 말하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은채의 강인함과 단호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녀를 함부로 대하려던 이들은 결국 그녀의 강력한 주먹을 맛보고 나서야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은채는 스스로를 지키며 주막을 운영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명성과 주막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은채의 주막에는 건우라는 떠돌이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지 행색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동네 패거리들에게 둘러싸여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구걸을 하고 있어? 누구 허락받고 우리 구역에서 동냥질이야? 패거리들은 거지를 흠씬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한숨을 내쉬며 이들을 말렸습니다. 이보시오. 적당히들 하시지요. 이미 혼은 충분히 낸 것 같은데. 그러자 패거리들은 은채에게도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반반하게 생긴 것이 사내 품이 그리운가 보구나. 지아비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훌륭한 딸년을 낳았구만 그래. 은채는 아버지를 들먹이는 소리를 듣자마자 양손에 든 짐을 바닥에 놓고는 번개같이 패거리의 낭심을 걷어찼습니다. 낭심을 걷어차인 패거리는 거품을 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다른 패거리들도 제압한 후 은채는 바닥에 쓰러진 거지를 깨웠습니다. 퍼뜩 일어나시고 그리고 저 짐이나 좀 들어서 도와주시지요. 오늘 죽을 뻔했는데 내 덕에 목숨 건졌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건우는 군말 없이 은채의 짐을 들었습니다. 은채는 건우를 불쌍히 여겨 주막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주막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건우는 성실하게 일을 도왔고 은채는 그의 근면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채는 건우가 주막의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거지 행색이었지만 날렵하고 단단한 근육이 돋보이는 건우의 팔과 어깨는 그의 근면함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햇볕에 반짝이는 땀방울과 함께 그의 진지한 눈빛은 은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은채는 자신도 모르게 건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이 뚜렷한 턱선과 강인한 인상 그리고 깊이 있는 눈동자는 거지의 외모를 넘어서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그를 보게 되는 거지? 은채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주막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은채는 건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유나의 지친 몸을 안마해주겠다며 건우의 몸을 은근히 주물렀죠. 손끝에 닿는 건우의 몸은 야생마처럼 튼튼하고 근육질이었습니다. 건우 낮부터 힘든 일들에 시달려 정신이 없었지만 아랫도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있었습니다. 어쩜 말보다 큰 것이 껄떡거리는 것이 차마 시선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달군 쇠처럼 뜨거웠습니다. 건우는 느껴지는 손길에 선아를 그만 와라 껴안았습니다. 발라의 남성이 갑자기 껴안으면 기분이 상할 법한데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온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건우는 그런 은채에게 조심스레 입맞춤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은채 곁에 홀딱 벗고 누운 건우를 발견했습니다. 은채는 허겁지겁 옷을 입고 주막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건우는 간밤에 있었던 꿈만 같은 일이 부끄러웠지만 은채를 마음속 깊이 사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렴 목숨을 바쳐 목숨을 구해준 데다가 그 크고 굵은 것을 맛을 봐버리니 몸과 정신이 은채를 원하게 되어버렸죠. 은채도 정신을 잃고 있었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여쁘고 상냥한 여인이 자기에게 살갑게 대하니 거절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은채와 건우는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늦은 밤 주막 방을 논일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우의 성실함과 따뜻한 미소는 은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묵묵한 일 처리와 가끔씩 보이는 자상한 행동들은 은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은채는 건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의 옆에 있으면 편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채의 주막에는 건우 외에도 자주 드나드는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라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은채를 탐내며 끈질기게 구애했지만 은채는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김진사는 주막에서 은채를 볼 때마다 눈길을 떼지 못하고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막의 손님이 모두 떠난 후 김진사는 다시 한번 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은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채 아가씨, 왜 나를 피하는 거요? 나 같은 부유한 상인이랑 함께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은채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진사님,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 주막을 운영하며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채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당기며 그녀의 가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은채는 김진사의 악취나는 숨결과 탐욕스러운 눈빛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은채의 거절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무리하게 굴었습니다. 그는 은채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은채는 강하게 외치며 그의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채는 아버지에게 배운 무술을 떠올리며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팔을 비틀어 그의 몸을 뒤로 젖혔고 강력한 주먹을 그의 복부에 날렸습니다. 김진사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은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은채는 차분하게 그를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김진사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은채는 그의 곁을 지나가며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먹을 다시 맛보게 될 겁니다. 김진사는 고통과 굴욕을 견디며 주막을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은채를 탐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지만 은채의 강인한 의지와 무술 실력의 두려움을 느껴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못했습니다. 주막의 다른 손님들도 이 사건을 목격하며 은채의 강함과 결단력에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진사는 앙심을 품고 마을 사또에게 뇌물을 주며 은채를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건우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려던 참이었고 김진사는 그 틈을 타서 사또를 부추겨 은채의 주막을 문 닫게 했습니다. 은채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살이를 하며 은채는 건우를 그리워했습니다. 건우는 주막에서 함께 지내며 은채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되었지만 자신의 목표인 장원급제를 이루기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건우는 옥살이하는 은채에게 찾아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소. 내가 꼭 돌아올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은채는 그의 결심을 응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우가 떠난 후에도 은채는 옥살이를 하며 건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잘생긴 선비가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과거에 합격하고 암행어사가 된 건우였습니다. 건우는 마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김진사와 사또를 체포했습니다. 죄 없는 여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백성들을 억압한 죄로 체포하겠소. 건우는 김진사와 사또를 체포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은채는 마침내 풀려나서 건우와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기쁨과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나누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건우는 은채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나와 함께 해주겠소.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우는 은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난 시간 동안의 고난과 이별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분한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건우는 은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르오. 당신의 강인한 모습에 항상 감동하고 있었소이다. 은채는 건우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은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오랜 이별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채는 건우의 품에 안겨 그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건우는 은채를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은채는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건우는 부드럽게 은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은채는 건우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건우는 은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채는 건우의 눈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건우는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그동안의 고난과 이별의 아픔을 잊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느꼈습니다. 건우는 은채의 등에 손을 올리고 그녀를 더욱 가깝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과 몸을 나누며 길고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고 진실했으며 서로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건우와 은채는 서로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는 은채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하여 여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굳세고 올바르게 살았고 건우는 거지 시절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습니다. 결혼 후 은채는 더 이상 주막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무술 실력과 강인한 정신은 많은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은채의 지도 아래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며 성장해 갔습니다. 은채는 아이들에게 무예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도덕을 함께 가르치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건우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후 점점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며 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은채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본받아 올바르게 일했습니다. 건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돕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은채는 건우가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고 건우는 은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함께하는 시간마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채와 건우를 존경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은채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꼈고 건우는 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헌신은 마을에 큰 귀감이 되었고 그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건우와 은채는 함께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여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의와 은혜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며 모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길 바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전설야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설야화를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